무려 1000만 조회수를 넘긴 이 영상 한 번쯤 본 적 있으시죠? 이렇게 똑똑한 푸우와 함께 18만 구독자의 마음을 훔친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유튜브 크리에이터 푸우형입니다. 사고 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사실은 보호자 때문이라고 저는 확실히 생각하고 있고, 제가 추구하는 것 자체가 누구나 강아지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 수많은 반려생활 꿀팁을 전수하며 누구나 강아지 잘 키울 수 있다고 말해주는 푸우형. 그런데 완벽해 보이는 푸우형도 처음엔 푸우와의 위기의 순간을 겪었다는데요. 정말 문제견이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못 나갈 정도였어요. 학교만 나가면 짖으니까 빌라에서 민원 들어오고 경찰도 온 적도 있고, 그 정도로 심각했는데 이런 애 왜 버렸지? 라는 그런 분노도 생기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안 생기게 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라 생각을 하면서 드는 생각은, 푸우와 푸우형의 진심 어린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반려견 푸우와 함께 강아지에 대한 꿀팁이 가득한 유튜브 채널 푸우형을 운영하고 있고요. 푸우 그리고 푸우형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푸우는 지금 8살이 얼마 전에 됐고요. 대학생 때 보통 방황을 좀 하잖아요. 그래서 방황을 좀 했을 때 저는 누나랑 같이 살았었는데 너무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집에는 그냥 잠만 가끔 자러 가는 곳? 그 정도여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강아지를 좀 키워보지 않겠니? 해가지고 그때 이제 데려온 친구가 이제 푸우인데, 제가 푸우 아빠가 아니라 푸우 형인 이유는 그 당시 대학생이었으니까 아빠보다는 좀 가벼운 느낌의 형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랑 되게 잘 어울렸어요. 푸 산책을 많이 시켜서 사람들이 다 푸우 형 하길래 그래 나 푸우 형인가 보다 하고서 그때부터 이제 푸우 형으로 불렸고, 저도 푸우 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8년 동안 푸우와 함께해온 푸우형. 그런데 이렇게 귀엽고 똑똑한 푸우가 과거에는 엄청난 문제견이었다는데요. 게다가 첫 만남도 무척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진짜 잊을 수 없는 순간이고, 지금도 정확히 딱 그게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뭐냐면 충남 천안 쪽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유기견들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민간 그냥 개인 집에서 난 강아지였어요. 그래서 털을 빡빡 민 상태였어요. 그냥 생쥐처럼. 누나도 막 생닭 같다고, 생쥐 같다고 너무, 그래서 좀 당황했습니다. 후회도 했었고 처음에. 근데 어쩌겠어요. 근데 제가 데려오기로 했었고, 쥐 같으면 어때요? 그냥 잘 이렇게 키워봐야죠. 그래가지고 데려오게 됐었는데 털이 이렇게 많이 자랄 줄은 몰랐어요. 푸우를 처음 만났을 때는 생닭 같은 그런 비주얼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온 동네를 뛰어다녔어요. 얘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계속 뛰어다녀가지고, 그만큼 되게 밝은 아이였고, 나쁘게 말하면 정신없는 아이였고, 산책 나가서도 다른 강아지, 다른 사람한테도 많이 짖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동네 문제견으로 소문이 날 정도로 동네에 사고뭉치견 이랬는데, 그거를 좀 극복하고 잘 키워보고 싶어서 여러 가지 교육을 다녔고 배우고 접하다 보니까 조금씩 푸우가 왜 이러는지 알겠더라고요. 놀아주지 못했던 것도 있고, 산책도 못했던 것도 있고, 이가 가려워서 가구랑 벽지를 뜯은 거니까 얘가 잘못한 건 아닌 거죠. 사고 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사실은 보호자 때문이라고 저는 확실히 생각하고 있고, 이래서 그렇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해볼게 했더니 되고, 조금씩 말이 통하면서 이해가 되면서 지금은 좋게 말하면 장난꾸러기 정도로 변한 것 같습니다. 푸를 위해서 좀 공부하고 자격증 땄던 과정이 좀 재밌는 게, 제가 지방에서 이제 학교 때문에 서울로 올라온 케이스인데 엄청 그래서 알바몬이었어요. 그게 얘를 키우니까 이제 뭐 돌아다니질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얘랑 같이 일할 수 있고 얘랑 같이 알바를 하고 얘에 대해 알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양재동에 있는 애견 카페에서 하루에 산책 4시간씩 그런 알바를 하고, 그리고 그때 거기에 있는 훈련사분이 훈련하는 걸 어깨너머로 보면서 보조도 해드리고, 주말에는 얘랑 같이 그 보듬 훈련소 거기도 다니면서 강아지 관련된 일들을 다 그만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용으로 막 그런 패시터도 했었었고, 그 정도에서는 사실은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유튜브를 채널을 하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걸 배워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자격증도 따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푸우가 있기까지 진심 어린 애정으로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다는 푸우형. 나처럼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에 유튜브까지 시작하게 되었다는데요.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는 제가 푸어를 키우기 시작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문제견이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못 나갈 정도였어요. 학교만 나가면 짖으니까 빌라에서 민원 들어오고 민원 들어와서 막 경찰도 온 적도 있고 그 정도로 심각했는데 훈련이라는 거를 계속 배우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게 보였고 이거 나만 알고 있기 너무 아쉬운데? 해가지고 제가 이해한 바대로 이제 유튜브 영상을 올리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도움이 됐다는 사람들이 1명, 2명 생기면서 구독자도 생기면서 나처럼 힘든 사람들을 도와줘 보자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네요. 채널 운영하던 중에 딱 떡상했던 포인트가 딱 있었는데 배변 훈련 영상이 아이들은 패드 위에 간식이 갑자기 생긴 것처럼 느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패드라는 공간을 너무 좋아하게 됩니다. 그때 진짜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아는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 강아지를 이제 막 키우려고 하는 중이었는데 배변 훈련이 어떻게 하는지 고민된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줄 수 있겠냐 해가지고 형 기다려봐. 내가 지금 영상 유튜브 조그맣게 하는 게 있는데 이거 만들어서 보여줄게. 해서 그 영상을 만들게 됐었고 그게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빵 뜨더라고요. 영상 초반부터 다르긴 했었어요. 그때 구독자분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했죠. 지금도 너무 소중한데 진짜 너무 감사한 댓글들이 쌓이는 와중에 진짜 됐다라는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내가 올렸던 영상을 따라 해주셨고 그 덕분에 이 사람이 도움을 받고 저도 거기에 되게 보람을 느꼈고 그러면서 저도 유튜브 만드는 거에 더 재미가 생겼던 것 같아요. 안 되는 거는 뭐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되는 방향으로 도와드리려고 하는 게 저의 유튜브 원동력인 것 같고 정말 반려인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봉사하는 마음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다는 푸우형. 그럼 그가 반려인을 돕는 것만큼이나 열정을 쏟는 건 유기견 봉사라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유독 강아지를 좋아했었거든요. 예전에 마트에서 강아지 분양했었거든요. 그 앞에서 땡깡 부리다가 아빠한테 많이 혼났어요. 그만큼 강아지를 너무 좋아했었어요. 강아지 키우는 집 있으면 막 달려가고 그랬는데 키울 수가 없었어요. 어렸을 때 환경상. 그래서 이제 대학생 되면서 혼자 사는 그 방황하던 와중에도 유기견 봉사는 약간 동아리처럼 막 했었어요. 강아지가 그냥 너무 좋아서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막 놀고 싶고 가면은 산책시켜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보호소를 제가 가면서 느낀 거는 생각보다 유기견 보호소에 있는 아이들이 작고 어리고 귀여워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아프고 상처받고 좀 이렇게 힘든 친구들이 많다고 하는데 너무 깨발랄하고 진짜 퍼피도 너무 많고 다 놀래요. 그런 얘기를 하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봉사활동 다녀온 걸 이제 컨텐츠로 쇼츠나 이런 걸로 많이 만들기도 했고 거기서 나아가서 사실은 제가 추구하는 것 자체가 누구나 강아지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유기견 친구들이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없앴으면 좋겠어가지고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캠페인도 많이 하고 보호소에 도움될 수 있는 기부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구독자분들이랑도 이제 봉사활동을 많이 해요. 다들 이제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대부분 또 오세요. 저번에 어떤 분들 또 온 분들도 많고 또 오겠다는 분들도 많고 해서 그런 거를 좀 많이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보호소를 가면 누군가에게 어쨌든 버려졌던 아이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그 버려진 거에 대한 좀 분노도 있어요. 이렇게 귀엽고 착한데 이런 애 왜 버렸지? 라는 그런 분노도 생기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안 생기게 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라 생각을 하면서 드는 생각은 요즘에 워낙 그런 강아지 인스타, 유튜브,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유명해지고. 근데 이제 보면 대부분 강아지랑 이렇게 예쁘게 여행 다니고 이렇게 막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놀고 하는 그런 예쁜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고 근데 막상 데려오면 현실은 전혀 그렇진 않아요. 힘든 몸을 이끌고 퇴근을 한 와중에도 산책 꼭 시켜야 되고 얘가 문제를 벌인다면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시간과 돈을 써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그게 또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20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한테도 20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거를 정말 얘 보호자로서 책임을 진다는 거가 있기 때문에 저도 유튜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지만 유튜브 인스타에 나오는 강아지들의 그런 밝은 모습은 너무나 단편적인 모습이다.
정말 20년 정도 얘를 책임지고 인생을 포기할 정도의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책임질 수 있는 사람만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신 보호자분이 많이 계실 것 같지만 우리 요즘 주변에 훈련사분들, 수의사분들 워낙 많이 계시니까 어려운 거는 도움을 청했으면 좋겠고, 우리 강아지들이 이렇게 하는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니 그거를 좀 이해하면서 문제 행동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 누구나 강아지를 이렇게 버리거나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고, 저처럼 이렇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많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포영 채널도 많이 봐주시고, 또 주변에 훈련사분, 수의사분들께 좀 거리낌 없이 도움을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아지랑 같이 20년 동안 행복하게 살면서 버려진 아이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